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 하면은 그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서운 동물 아니면은 그 올림픽의 그 마스코트로 사용한 어떤 귀여운 호랑이. 그 호랑이야말로 그 우리나라 민족을 대표하는 그 동물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화 가운데서 그 오늘 소개하는 까치 호랑이가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랑이는 그 우리 민족하고 그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교감을 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산에는 예전에 그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랑이를 이런 산신으로 이렇게 모시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북한의 어느 사찰에 봉안되었다가 그 일본 민예관에 기증된 그 산신도라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산신의 몸에서 호랑이가 나오고 또 호랑이 몸에서 산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 산신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그 민화풍으로 그린 산신도이고 또 이제 그 사찰에서 제작된 그런 불화풍의 그 산신도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풍의 산신도는 산신이 호랑이를 어루만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매우 그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민화풍의 산신도를 보면은 눈이 두 겹입니다. 그리고 또 코는 이렇게 체온계처럼 생겼고 또 입은 다이아몬드형인데다가 또 이제 수염은 이제 구두썰처럼 이렇게 이제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를 보면은 그 냄비 뚜껑 손잡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민화풍의 산신도는 그 불화풍의 이런 사실적인 산신도와 다른 어떤 그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성을 뛰어넘는 그 표현성, 민화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다가오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미지 덕분입니다. 그 1909년 그 12월 12일자 그 프랑스 신문인 그 르부티 주누랄에 실린 그 사파를 보면은 조선의 어떤 그 가정을 그 호랑이 두 마리가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한 마리는 아들을 물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그냥 정신을 잃고 그냥 호랑이한테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남편의 목을 물자 할머니는 살려달라고 하늘에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놀라서 완전히 판단이 정지된 상태에서 벽에만 붙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그 한국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그 호화는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은 이러한 한국인을 빗대서 조선인은 1년에 반을 호랑이에게 물려가지 않으려고 힘쓰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은 사람을 문상 가는 데 쓴다고 그 비아냥거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호랑이 그림 가운데 가장 그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들라 그러면은 김홍도가 그린 그 송화맹오도입니다. 이제 사실 이 그림은 호랑이는 김홍도가 그리고 그 배경의 소나무는 그의 스승인 강세항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동물의 왕이지만 이 산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다른 동물과 다름없이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이제 노란 불을 켜고 그다음에 허리를 올리고 꼬리를 이제 고추 세우고 그래서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이 나타나면은 공격하기 일보 직전에 어떤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운 장면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쭈뼛 이렇게 서듯이 이 호랑이의 털럭에도 강한 긴장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는데 이런 모골이 송연한 느낌으로 호랑이 털럭을 하나하나 이렇게 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민속에서 그 호랑이는
그 귀신을 쫓는 그 액마기의 역할을 하는 동물로 이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정월 초하루 때 그 대문에 이제 한쪽에는 그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또 이제 다른 한쪽에는 이제 용 그림을 붙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인간에게 어떤 그 해로운 귀신을 그 쫓아내고, 용은 또 인간에게 그 이로운 귀신을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꾸려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깃들여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 용호 문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나 호랑이는 이런 귀신을 쫓는 그 액마기 외에도 그 또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부패한 양반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초창기의 그 미나 까치호랑이를 보면 그 호랑이는 그 무소불능의 어떤 그 권력으로 묘사되고, 그리고 까치는 그 힘없는 민초로 표현됩니다. 그 일본 민회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까치 호랑이에서는 호랑이가 무려 화면의 한 5분의 4를 차지하고 나머지 구석에 까치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까치는 꼬리를 고추 세우고 이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용감한 이런 까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호랑이가 아니라 까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미나 까치 호랑이에 보이는 이런 역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점점 그 바보스럽고 그 우스꽝스럽게 이제 그 변해가고, 그리고 까치는 당당해집니다. 일본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그 까치 호랑이를 보면은 마치 그 피카소의 그림이 연상될 정도로 호랑이의 옆에서 본 모습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본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까치는 등을 돌린 그 호랑이를 향해서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눈으로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잔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림에서 그 호랑이하고 까치 관계에 무언가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88 그 서울 올림픽 때 그 마스코트로 사용한 호돌이는 그 미나까치 호랑이를 소재로 한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그 세계에 알린 이런 캐릭터가 바로 그 호돌이입니다. 이 호돌이의 그 모델이 되었던 그 까치 호랑이를 보면은 호랑이가 아주 바보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눈은 그 사팔뜨기고, 그리고 혀는 또 바보스럽게 이렇게 길게 내밀고, 또 발톱도 여기 보면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그 얼굴을 보면은 그 표범에 그 전무늬가 보이고, 그리고 또 몸은 그 호랑이의 그 줄무늬가 보이는데, 호랑이는 그냥 그 모두 줄무늬고 표범은 전무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 안에 그 호랑이의 어떤 줄무늬와 표범의 전무늬가 이렇게 이제 공존하는 거는 미나에서는 호랑이나 표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그냥 범하고 같은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이런 증거입니다. 그 호랑이는 그 동물의 왕이지만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호랑이는 무리하게 나무에 올라갔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선글라스 같은 그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지, 나비는 소나무 위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다음에 까치들은 혀까지 내밀어서 깔깔대고 웃고 있습니다. 아마 그 미나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일반 전통회화에서 이렇게 까치의 혀까지 표현된 경우는 굉장히 아주 드문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권력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한 이런 까치 호랑이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호랑이는 아주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마치 그 털이 그 전기 쇼크를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은 너무 놀라가지고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뜨고 있고, 코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고, 또 혀는 아주 길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자 양반의 상징인 호랑이를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아마 이 그림을 그린 그 민화가는 그 권력에 대한 그 분노가 아마 극에 다르지 않았나.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낸 그림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컬렉션 중에 하나인 그 까치호랑이에서는 그 호랑이와 까치가 이제 더 이상 그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1934년 그 신재현이 그린 까치호랑이를 보면은 호랑이는 무서운 호랑이도 아니고 바보 호랑이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따뜻한 호랑이로 등장을 합니다. 이 호랑이는 이 속눈썹이 좀 아름답고 그래서 아마 호랑이 가운데서 가장 이쁜 호랑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꼬리를 내리고 발톱을 보면은 그 송방망이처럼 거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까치를 공격하려는 그 의지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림 중에 보면은 호랑이가 남산에서 울부짖으니 모든 까치가 몰려들더라라는 이런 그 화제가 있듯이 호랑이하고 까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호랑이의 또 이게 줄무늬를 보면은 마치 그 현대의 어떤 그래픽 디자인처럼 그 패턴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김홍도의 그 송화맹어도에 보이는 어떤 그 모골이 송연한 이런 그 사실적인 그 터럭 표현과는 완전 다른 매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까치호랑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솟은 부분은 깎아내리고 낮게 꺼진 부분은 메꾸어서 그 평평한 세상을 이렇게 염원하는 그런 바람이 이 그림 속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나 까치호랑이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그 액마기도 아니고 여기서 더 한 걸음을 나가서 우리의 어떤 삶을 행복하게 가꾸려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까치호랑이를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탄생할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